C++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외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 캐치절은 그저 자료형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예외들을 식별할 수밖에 없는 좀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예외들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자 정의 예외라는 것을 작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외 값으로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객체도 만들어서 던져질 수 있는데 각종 예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객체들을 내가 따로따로 구별해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다양한 객체들이 던져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전달받는 독립된 캐치저를 갖고 있는 좀 더 세련된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트라이 캐치 구문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저 예외로 정수를 던지거나 문자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예외 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고 또 그 예외 상황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소위 예외 객체라는 걸 만들고 그 예외 객체를 던짐으로써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좀 더 향상시켜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와 달리 객체는 덩치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던져진 예외들을 캐치절에서 전달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예외 클래스 타입의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전달받도록 처리를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사용자 정의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C++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외가 객체로 표현되어지진 않아요. 따라서 C++ 내부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위 예외 클래스라는 것이 제공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예외들을 좀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myException이라는 소위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예외 상황들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myException이라는 클래스에는 현재 소스 코드의 행 번호와 함수의 이름 그리고 예외 메시지를 문자열로 저장할 수 있도록 멤버 필드를 지정을 해 주었어요. 현재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cstring이 아닌 그냥 string이라는 헤더를 포함해 줘야 하고 역시 표준 영역에 string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선언해 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에요. 이 예제에서는 간단한 구성을 위해서 표준 영역에 있는 이름 공간들을 간단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번에 기술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식별자가 표준 영역에 속하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유진 키워드를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myException이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는 라인 번호와 함수 이름 그리고 예외 메시지를 전달받기 위한 생성자를 두고 멤버 이니셜라이저 방법을 통해서 각각의 멤버 변수들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으로 초기화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생성자의 몸체는 빈 몸체로 그냥 정의를 해두었어요. 더불어 myException이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print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 몇 행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콘솔 창에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것이 오류 상황에 대한 예외 메시지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표준 출력 스트림 객체인 cout에 출력하기보다는 표준 오류 출력 스트림 객체인 cerror에다가 출력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에요. 자, 앞서 작성했던 my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 가지고서 divide by zero exception이라는 클래스와 invalid input exception이라는 두 종류의 사용자 정의 예외를 추가적으로 정의해 봤습니다. my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퍼블릭 방법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myException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private 멤버를 제외한 모든 멤버들을 현재 각각의 파생 클래스의 같은 영역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에요. 더불어서 myException의 private 멤버는 myException의 private 채로 파생 클래스로 상속되어진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각각의 파생 클래스에는 어떠한 멤버 변수도 추가하지 않았지만 myException이라는 클래스에서 정의한 3개의 멤버 변수와 또 myException에서 정의한 퍼블릭 영역에 정의되어진 print라는 메서드를 기본적으로 전달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자신의 모든 멤버들을 초기화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고 그 내부에서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멤버는
부모의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콜론하고 나서 부모의 생성자 호출을 명시적으로 기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식의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들을 그대로 부모의 생성자의 인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역시 그 밖의 처리 과정은 필요 없기 때문에 생성자 함수의 몸체는 빈 괄호로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라인 함수 형태로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divide by zero exception이라는 클래스와 별개로 invalid input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도 똑같은 관점에서 작성을 했어요. 사실상 이 두 클래스 모두 다 myException이라는 클래스와 서로 다른 속성이나 행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파생 클래스들을 추가적으로 정의해줘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다만 현재 이런 예외 클래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은 예외가 발생되어 전달되었을 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 과정들을 좀 더 가시적으로 분별해서 처리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사용자 정의 예외를 정의한 거잖아요. 따라서 0으로 나누는 일을 수행을 했을 때는 divide by zero exception이, 또 잘못되어진 입력값들이 발생되었을 때는 invalid input exception이 예외로 던져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 과정들을 좀 더 적합하게 맞춰서 구성을 해낼 수 있고, 그렇게 작성되어진 코드의 가독성은 단순히 기본 자료용의 데이터나 똑같은 형태의 예외를 전달했을 때보다 좀 더 가독성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인 함수에서는 사용자로부터 두 정수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두 정수 중 어느 하나라도 음수값을 갖고 있으면 invalid input exception이라는 예외 객체를 명시적으로 생성을 하고 그것을 던져주는 처리를 수행을 한 것이요, 나누는 값인 y 값이 0과 같다라고 한다면 divide by zero exception이라는 객체를 명시적으로 생성을 해서 역시 던져주는 처리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생성되어지는 예외 객체는 그저 throw 문장에 의해서 던져지면 되어질 뿐 우리 프로그래머에 의해 특별히 참조되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름을 갖는 형태로 객체를 생성을 하지 않고 그저 예외 클래스 이름의 생성자 함수 호출을 통해서 예외 객체를 생성을 하고 즉각적으로 던져지는 일을 처리하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사용자 정의 예외 객체를 전달받는 캐치절에서는 효율적인 예외 전달 및 참조를 위해서 예외 클래스 타입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예외 객체를 전달받게 되어지고 그 전달받은 예외를 가지고서 필요한 예외 처리 구문을 작성을 해주게 되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통해서 입력받은 두 양의 정수에 대해서 나눗셈 연산을 수행을 하고자 했을 때 음수라는 유효하지 않은 범위의 값이 입력되어지는 경우와 또 0으로 나누어지는 행위가 수행되어지는 경우에 대한 예외 상황들을 별도의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진 것이죠. 다만 이 예제에서처럼 각각의 캐치절에서 전달받은 예외 객체에 대해 똑같이 print라는 멤버 함수만 호출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발생되어지는 예외 종류에 따라서 각 캐치절을 구분을 해서 작성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현재 예제에서는 사용자 정의 예외 처리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작성한 것 뿐이고 좀 더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각각의 예외 상황에 대해서 처리할 내용들이 서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캐치절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예외 상황은 단지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은 경우로도 나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나누어졌을 때 그저 기본 자료용 타입의 예외가 아니라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통해서 식별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각 예외 상황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예외 상황에 대한 정보들도 부가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봅시다. 두 양의 정수를 입력하라 라고 했을 때 10과 3을 입력했다라고 하면 나눗셈의 연산의 결과와 메인 함수 제일 마지막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끝이라는 내용까지 정상적으로 잘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입력하고자 하는 값 중 어느 한 값을 음수로 지정을 하게 되어지면 현재 코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가 기술되어지고 더불어서 메인 함수의 마지막까지 잘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예제에서는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저 예외 메시지만 출력하고 끝냈지만
사실상 이 경우 유효하지 않은 값의 입력을 다시 입력받는 처리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누는 수를 0의 값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이제는 아까와는 달리 0으로 나누는 예외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이 표시가 되어지고 여전히 프로그램의 끝까지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